자, 오늘은 그래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처음에 이제 트리 리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트리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자료 구조는 여기서 더 어려워지진 않은 상태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에서 트래버설을 했다면 그래프에서도 트래버설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뭐 depth first니 breadth first니 뭐 딱히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트래버설을 어떻게 하는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는 루트라는 하나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개의 노드가 연결이 돼 있는데 여러 개의 노드들이 뭐 차일드나 패런트의 관계를 가지고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걔네들 간의 패스가 유일하다는 게 되게 큰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그죠? 모두가 연결돼 있고 패스가 유일하다. 이게 되게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트리가 좋긴 한데 이제 모든 데이터 스트럭처를 다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자, 트리는 그 데이터 하이라키가 있는 걸 나타내는 건 괜찮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뭐 그 시민이 있고 그 아래에 뭐 시장이 있고 이런 시의 조직 체계도를 나타내거나 뭐 족보 같은 걸 나타내는 데는 상당히 좋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어떨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나타내고 싶다, 데이터 구조로. 그럼 이거를 추리로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도대체 어디가 루트고 어디가 패런트고 어디가 차일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제 복잡하고 그리고 하이라키가 있다고 전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좀 더 일반적인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프라는 것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 노선도의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자, 스테이션 A에서 스테이션 B가 연결은 돼 있는데, 자, 가려고 할 때 한 가지 패스만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아니죠. 만약 한 가지 패스만 있다면 우리가 지하철을 잘못 탈 일이 없을 거고, 그리고 내가 몇 번 갈아타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가야지 뭐 항상 최단 경로를 고민하는데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그때 추리할 때 사이클이 있으면 추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 지하철 노선도에 지금 사이클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뭐 포인터로 하나씩 그려볼까요? 뭐 이런 사이클도 지금 여기 있네요. 사이클, 여기도 뭐 사이클, 그리고 가장 큰 사이클은 이제 2호선의 순환, 내선 순환, 외선 순환 계속 돌고 도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이걸 추리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추리였고 이런 게 추리였다. 이런 걸 골랐었는데 그래프는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래프는 추리와 마찬가지로 노드도 있고 엣지도 있어요. 추리랑 똑같습니다. 노드도 있고 엣지도 있는데 그게 끝이에요. 노드가 있고 엣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예요. 그래서 몇 개의 노드가 엣지로 연결돼 있으면 그래프다. 근데 다른 조건들이 없네요. 그럼 여기서 5개의 예시를 제가 또 드렸는데 한번 그래프가 뭔지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이 얘기해 보실래요? 네, 전부 다 1, 2, 3, 4, 5번 전부 다 그래프가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일반적인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노드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가로를 쳤는데 제로 엣지가 없어도 그래프로 인정이 되고 심지어 이런 동떨어진 노드들이 막 100개가 있어요. 하나도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것도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끊어진 거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유일한 경로가 아닌 사이클이 있는 것도 인정해주는 게 이제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 실제로 우리 대부분 실생활에 있는 데이터 구조일 것 같아요. 추리처럼 다 연결돼 있는 건 되게 특별한 경우고. 자, 그래서 포함 관계에 따지면 모든 트리는 그래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그래프가 트리는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또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형용사를 하나씩 붙여가면서 간소화 시킬 텐데 왜냐하면 너무 이게 일반적이어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 다루긴 좀 힘들어서 심플 그래프로 들어갈 텐데, 자, 심플 그래프는 이제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놨네요. 뭐가 없냐면 룹이 없습니다.
이런 건 사실 생각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충 생각했을 때 생각이 안 나면은 이제 심플 그래프가 아니거든요. 보시면 지금 노드가 사각형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에서 출발한 엣지가 다시 그 노드로 돌아가고 있죠. 이제 이런 걸 이제 루비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힘든데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종종. 근데 심플 그래프에서는 이런 루브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엣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v, v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제 엣지를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튜플로 그 노드를 두 개를 이제 컴마로 엮어 놓으면 그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엣지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이 케이스는 패러렐 엣지라고 해서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하는데 엣지가 여러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엣지도 V랑 W를 연결하는데 2번 엣지도 V랑 W를 동일하게 연결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은 대충 봤을 때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굳이 수학적으로 따지자면 이름을 다르게 붙여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특성상 전혀 차이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심플 그래프는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두 노드를 연결하는 엣지는 유일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플 그래프만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리에서는 서로 엣지로 연결돼 있을 때 이런 관계를 붙였잖아요. 패런트냐 차일드냐라는 계층이 속해져 있는 이름을 불렀는데 그래프는 이제 모두가 평등한 세계이기 때문에 패런트니 차일드니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서로 이웃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이웃. 네이버링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드제이선트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스는 뭐라고 하냐면 버텍스의 시퀀스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꼭 바로 다이렉트하게 엣지로 연결되지 않아도 몇 번 건너뛰어도 예를 들면 V랑 W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W랑 Y가 연결돼 있고 Y랑 Z가 연결돼 있으면 자 V랑 Z가 크게 보면 연결돼 있는 거죠. 어떤 패스를 통해서 연결돼 있죠. V에서 W를 거쳐서 Y를 거쳐서 Z로 가면 어쨌든 도달할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에 도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벌텍스들의 그 시퀀스를 튜플로 나타내면 이제 패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패스가 존재하면 일단 커넥트 된 거예요. 근데 커넥트 됐다고 반드시 어드제이선트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바로 엣지로 연결돼야 어드제이선트고 좀 몇 번 띄어서도 연결되면 커넥티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패스 중에서 여기 이제 괄호로 첨언이 하나 되어 있네요. 그죠? Non-repeated vertex로 이루어져 있으면 simple pass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패스 중에서도 사이클을 포함한 패스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V에서 W로 갔다가 Y로 갔다가 V로 갔다 Z로 간다. 그럼 V에서 V로 갔잖아요. 그럼 한 바퀴 돌았잖아요. 이것도 패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패스는 그냥 엣지로 연결된 벌텍스들의 시퀀스라고 광범위하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심플한 패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플한 패스는 노빠꾸예요. 노빠꾸. 절대 뒤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방향이 심플 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V, W, Y, Z 중간에 중복된 벌텍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심플 패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심플하지 않은 패스를 좀 눈여겨보자면 사이클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V에서 시작해서 V로 돌아가니까 벌틱스가 2번 이상 중복되면 무조건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사이클이라 함은 자, 시작점, 패스의 시작점과 끝점이 같을 경우 우리는 이제 사이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V에서 시작해서 V로 왔으니까 이제 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이제 옆에 있는 거는 뭐 전혀 중복된 것이 없으니까 사이클이 아니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이클을 그래프가 포함하게 되면 그러니까 심플하지 않은 패스를 포함하게 되면 이 그래프는 사이클릭 그래프라고 하고요. 만약에 그래프가 사이클이 하나도 없다. 진짜 하나도 없을 때만 이제 acyclic
그래프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리라고 하면은 에이사이클릭 그래프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사이클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인데, 자, 커넥티드는 패스로 연결돼 있으면 커넥티드입니다. 엣지로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패스로만 연결되면 커넥티드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최지용 학생이 얘기했던 directed냐 undirected냐에 대한 이슈인데, 자, direct는 화살표를 날리고요. 그다음에 undirect는 그냥 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표시는 이렇게 바꾸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엣지 v, w가 undirect 방향성이 없다. 그러면 v에서 w로도 갈 수 있고 w로에서 v로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엣지 하나만 생기면 양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거꾸로 만약에 v, w를 directed 엣지라고 정의하게 되면 앞에서 뒤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V에서 W로는 갈 수 있는데 W에서 V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만약 다이렉티드 그래프에서 양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싶다. 그럼 엣지를 두 개를 정의해야 돼요. V, W도 있어야 되는데 W, V도 있어야지 양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지하철 노선도로 다시 돌아왔어요. 지하철 노선도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럼 이건 뭐냐? 우리가 사용했던 용어들을 써서 좀 나타내 보면 좋겠네요. 자, 일단 추리냐 그래프냐 라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 자, 추리는 아니죠. 그래프죠. 항상 이유를 근데 댈 수 있어야 되죠. 왜 추리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추리에 이루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모든 노드들이 커넥티드 돼 있고 모든 패스가 유일해야 됩니다. 두 노드를 연결하는. 그런데 지금 보면 지하철 노선도가 다 연결은 돼 있어요. 그건 좋죠.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있으면 지하철이 아니겠죠. 연결하려고 만든 건데. 그런데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어서 유일한 패스가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에 이런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라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수 있겠죠. 뭐가 뭔지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커넥티드 돼 있습니까? 커넥티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노드들이 커넥트 되면 커넥티드 그래프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래프인데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하철은 다 커넥티드 돼 있을 테니까 커넥티드 그래프라고 얘기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물론 공사 중인 노선은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클릭입니까? 에이사이클릭입니까? 라고 하면 사이클릭이죠. 왜냐하면 사이클이 있으니까. 내선순환, 외선순환 같은 사이클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이클릭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undirect냐, directed라는 질문은 이제 약간 좀 웃긴 질문이긴 한데 저는 이 지하철 노선도의 특성을 보면은 undirected 그래프라고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하철에 한 방향으로 가도록 연결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역이 연결돼 있다고 하면 항상 양방향 소통이 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전 undirected라고 부르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또 지하철 하나하나를 다 나눠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또 directed 그래프라고 불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지하철이 엄연히 서로 다른 노선이 양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레인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네, 아직 질문이 없고 그리고 그래프가 되게 유용한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다양한 뭔가 여러 가지 객체들의 다양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무너무 유용한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뭐 이런 예를 들면 뇌의 여러 가지 관계들 이거를 요즘 이제 뇌과학 쪽에서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만 뭐 서킷 이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동작을 할 때 뇌의 어떤 부분에서 시작해서 그래프를 타고 막 연결이 돼서 어떤 회로가 활성화되냐라는 걸 이제 그룹으로 나타내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서로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패스들이 있습니다. 뇌에 보면.
그래서 패스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룹화돼서 활성화되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런 그래프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보면 이런 거를 연구하기 위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3D 그래픽스 하시는 분들이 만약 있다면 지금 이게 메쉬라는 형태의 3D 그 표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러 개의 벌텍스들이 있고 벌텍스들이 지금 삼각형으로 막 연결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토끼에서. 그 삼각형으로 촘촘하게 연결돼 가지고 얘네들이 하나의 면을 이루어요. 세 개의 벌텍스가 연결된 엣지가 하나의 면을 이루고 그 하나의 면마다 색깔을 칠해줍니다. 그럼 컴퓨터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벌텍스가 무지하게 늘어나고 엣지도 무지하게 늘어나고 되게 촘촘하게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서피스에 대해서. 이러한 이게 또 그래프 방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우리 항공 노선도 뭐 아까 지하철도 말씀드렸지만 항공 노선도 이런 것도 그래프로 많이 표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누가 누구랑 친구다, 누가 누구랑 친구의 친구의 친구다, 뭐 알 수도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 나타낼 때 이제 이런 그래프를 표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서피스만 봤는데 이제 코드로 들어갑니다. 코드로. 자,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클래스 undirected 그래프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undirected 그래프만 만드는데, 자, init 함수에서 지금 두 개가 들어가네요. V가 하나의 벌텍스들 간으로 이루어진 리스트라고 하고, 또 엣지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라고 합시다. 이거를 입력을 받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자, 셀프 그래프 안에도 이제 V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V를 다 복사해 와요. 그래서 이제 V를 내 걸 갖고 그 다음에 어드제이선트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네이버라는 걸 지금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이버. 근데 네이버를 딕셔너리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하고 싶은 거는 자, V의 네이버를 찾아주세요 하면 V랑 맞닿아 있는 애들을 쫙 리스트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모든 V에 대해서 지금 for loop을 돌고 있습니다. for loop을 돌고 있고 일단 V의 네이버가 아무것도 없어요. 리스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꽁 비어있는 리스트로 일단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에 있는 튜플들을 계속 이제 for loop을 돌면서 자, undirected 그래프니까 엣지가 하나 있으면 V랑 W가 서로 다 네이버인 상황이죠. V도 W로 갈 수 있고 W도 V로 갈 수 있으니까 자, V의 네이버 리스트에도 W를 추가해주고 거꾸로 W의 네이버 리스트에도 V를 추가해주는 식으로 자,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프를 트래버설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번 시간보다는 좀 더 복잡한 걸 가져와 봤습니다. 보면 여기 사이클이 하나가 있네요. 그죠? 1, 4, 6, 5로 이루어진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커넥티드가 되어 있네요. 2랑 3은 동떨어져 있네요. 다른 친구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해야 됩니다. 자, 추리보다 어려운 점은 딱 두 개예요. 사이클이 존재한다. 그리고 디스커넥티드된 노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래버설을 모든 노드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좀 어려워 보인다는 건데 good news는 자 철학은 똑같다는 겁니다. depth first traversal이나 breadth first traversal 하면 breadth 빵 first가 아닌데 제가 오타를 breadth first traversal 하면 어쨌든 되긴 된다. 근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FT의 프리올더를 제가 이그젬플로 보여드릴게요. 프리올더. 자, DFT 기억이 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메인 함수 DFT가 있고 그다음에 DFT가 리커전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DFT 함수 자체는 셀프만 받는데 DFT 헬프는 특정 노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V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듣도 보도 못한 하나의 리스트가 추가가 됐는데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dft 메인 함수가 추리할 때랑 비하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봅시다. 자, 만약에 v가 있다면 이게 뭐냐면, 자, 노드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노드가 비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비어 있지 않으면, 자, 지금 똑같이 이 부분 똑같거든요, 사실. 모든 v에 대해서 dft 헬프를 실행한다는 건데, 자, 여기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visited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새로 못 보던 거죠. 이게 왜 생겼냐면, 그래프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드를 이미 방문했다 이런 게 기록이 없으면요, 무한히 돌 수 있어요. 계속 무한히 돌 수 있어서 그래프 탐색의 방향성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노드를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아무것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일단 비어있는 상태로 해놓고 지금 여기 for loop을 돌았죠. V로 전체 for loop을 돌면서 visited V equal false라고 붙이겠습니다. 자, 아무데도 방문 안 했다는 뜻입니다, 아직.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 단계가 지금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visited 리스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잘 염두에 둬주세요. 제가 이런 거 물어보면 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visited의 V는 모두 false다. 그리고 트래버설을 함에 따라서 점차 true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ree 트래버설에서는 이 dft help를 메인 함수에 딱 한 번만 콜하면 됐어요. 이 v가 아니라 루트를 하나 넣으면은 그 루트를 기반으로 다 트래버설 해줬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그래프는 디스커넥티드 된 친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만 실행한다고 해서 모든 노드를 방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한 번 딱 실행을 하면 이 v랑 연결된 친구는 이 함수 내에서 모두 방문이 끝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0을 입력을 넣었다. 그럼 여기가 전체가 다 방문이 끝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함수 실행이 끝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2와 3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for loop이 필요합니다. 이 for loop이. 그래서 v를 계속 모든 v에 대해서 방문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for loop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tree traversal과 graph traversal의 다른 점, 자, dft 메인 함수에 visited 리스트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시켜준다. 그 다음에 모든 벌텍스에 대한 for loop을 돌려야 된다. 이게 다르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ft 함수의 help 쪽으로 들어가면, 자, visited를 인풋으로 받아야겠죠. 왜냐하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true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자, v라는 것을 인풋으로 받았을 때 만약에 v가 visited 되었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만약 visited 되었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dft 메인 함수에서 for loop이 돌 때 있잖아요. visited 된 놈도 다 for loop을 돌릴 텐데 어차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별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효한 경우는 visited v가 false다. 아직 방문 안 했다. 그럼 이제 if 문으로 들어가서 요 네 라인을 실행하게 될 텐데, 자, 첫 번째는 이제 방문이 이제 true가 된 거죠.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했다는 걸 이제 아웃풋으로도 남기기 위해서 프린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ree에서는 막 left니 뭐 right니 아니면 뭐 child list니 뭐 이런 거를 탐색을 했는데, 자,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네이버 리스트를 가지고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의 모든 네이버 W에 대해서 dft help를 실행하게 되면 트래버설이 맞춰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반드시 좀 구현을 해보시길 바라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는 이 프린트 V가 모든 노드를 겹치지 않고 잘 프린트 했느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클을 핸들하기 위해서 visited 노드를 마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원 DFT 헬프 콜론은 부족하다. 왜냐하면 디스커넥티드 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for loop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visited 리스트를 추가해서 여기다 표현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노드의 밸류뿐만 아니라 visited의 현재 상태를 다 나타내 보겠습니다. 현재 다 false죠. 그럼 여기가 다 true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한번 쭉 가볼게요. 시뮬레이션으로. 자, 일단 처음에 여기 for loop 돌리겠죠. DFT의 for loop에 돌아갈 거고, 그냥 V가 이 숫자 순서대로 정렬돼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V가 빵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DFT 헬프를 실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false니까 visited V를 true로 만들고 print V를 하면 자, true가 됐고 print도 됐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밑으로 가서 V의 네이버에 대해서 DFT 헬프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럼 네이버가 뭐죠? 얘죠. 얘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얘에 대해서 DFT 헬프를 실행하고, 그럼 여기가 이제 노란색이 체크가 됐습니다. 저번에 제가 DFT 설명할 때랑 똑같이 DFT 헬프를 실행하고 있으면 노란칠을 했고요. DFT 헬프 실행이 끝나면 회색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염두에 둬주세요. 자, 그럼 이 노란칠한 1번 노드가 또 아직 false니까 visited true로 만들고 프린트하고, 그죠? 그 다음에 for loop 돌리죠. for loop 돌리는데 1번의 네이버가 4랑 5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숫자대로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4번부터 실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DFT 헬프를 실행합니다. 그럼 다시 visited true, print, 그 다음에 for loop 돌려야죠. 자, for loop을 돌리는데 얘 네이버가 두 개네요. 1번도 네이버고 6번도 네이버네요. 그러면 사실 1번에 대해서도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어차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숫자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으니까 얘를 먼저 시도를 해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if문에 걸려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자, 그럼 6번에서 visited랑 print를 실행하니까 자, true가 되고 print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for loop을 실행하는데 자, 6번의 네이버가 3개나 되네요. 4번, 5번, 9번 네이버인데 숫자 순서대로라면 4번을 먼저 시도했을 텐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visited가 true니까, 그죠? true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5번을 실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5번은 아직 false니까 실행을 하겠죠. 그러면 자, true로 바꾸고 print하고, 자, 지금 보면은 노드 중에 아무것도 회색이 안 됐어요. 그죠? 지금 DFT 헬프가 아무것도 안 끝난 상황입니다. 계속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5번에 대해서 visited print 실행했고, 그 다음에 for loop을 돌립니다. for loop 돌리려니까 5번에 네이버가 또 3개나 돼요. 그런데 1번 시도했더니 true, 아무것도 안 하고, 6번 시도했더니 true,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7번으로 가겠죠. 7번으로 갔더니 이번엔 자, if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visited v true 만들고 print 하고, 그 다음에 for loop으로 넘어갑니다. 자, 7번의 네이버는 5번과 8번인데 자, 5번을 먼저 시도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visited가 true니까. 그 다음에 8로 넘어가서 8에서는 if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visited가 true가 됐고 print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 막다른 골목을 찍었네요. 그죠? 어떻게 해야죠? 자, for loop을 돌렸습니다. for loop을 돌리는데 8의 네이버가 7번이네요. 근데 7번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드디어 여기서 for loop이 끝납니다. 8번 노드에 대해서는 for loop이 끝나고 DFT help 함수가 끝납니다. 그죠? 여기서 끝나서 이제 드디어 all 네이버가 visit가 되었기 때문에 회색칠의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회색칠이 되면 이제 리턴하면서 쭉쭉쭉 올라와야 되는데 자, 8번에 대한 DFT 헬프를 누가 불렀죠? 7번이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7번이 실행하던 for loop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이 실행하던 for loop에서 자, 나의 네이버인 5번에 대해서도 실행했고 8번에 대해서 실행했다. 그럼 for loop이 끝났네요. 그럼 이제 모든 네이버가 VCT가 됐으니까 회색 칠을 하고, 자, 7번에 대한 DFT 헬프를 누가 불렀냐면 5번이 불렀어요. 그래서 5번이 실행하던 for loop으로 다시 돌아가서 for loop을 막 돌고 나니까 자, 모두가 VCT가 되면서 끝났네요. 그래서 얘도 자, 다 VCT 됐다. 5번 끝. 얘도 회색 칠이 됐고, 자, 5번을 누가 불렀죠? 자, 5번을 6번이 불렀어요. 6번이 실행하던 for loop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6번이 실행하던 for loop을 돌리니까 6번 입장에서는 자, 4번 비지티드 했고 5번 비지티드 했고 마지막 남은 놈이 9번이에요. 9번을 비지티드 하려고 for loop의 마지막을 실행했죠. 아직 for loop이 안 끝났네요.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자, 9번에 대해서 for loop을 실행하고, 그럼 9번에 대해서는 다시 if를 통과해서 true, 그 다음에 프린트도 하고, 자, 그 다음에 for loop을 돌리려고 했더니 자, 6번이 이미 VCTD가 돼서 자, 모든 노드가 VCTD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for loop이 끝나고 회색 칠을 할 때가 되었고, 자, 그럼 이제 다시 9번 노드를 콜했던 6번의 for loop으로 돌아가겠네요. 자, 그럼 6번이 for loop을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 친구인 9번까지 끝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회색 칠. 자, 그럼 6번이 끝났으니까 6번을 콜했던 4번으로 넘어가서 자, 4번에 대해서도 for loop이 끝났을 거예요. 1번도 했고 6번도 했으니까. 그래서 for loop이 다 끝났습니다. 회색 칠. 자, 그 다음에 4번을 콜한 친구가 누구냐면 1번. 그래서 1번이 또 for loop을 실행하고 있었는데 4번과 5번을 모두 방문했으니까 자, 끝났습니다. 그리고 1번을 콜했던 0번도 for loop이 다 끝나고, 네, 모든 게 해피하게 끝난 상황에서 자, 이 0번에 대해서 DFT 헬프를 콜한 곳이 어디였죠? 어딜까요? 그쵸, DFT. 맨 아랫줄이었죠, 여기. 여기에서 for loop을 돌리려고 했을 때 첫 번째 부위가 빵이어가지고 그 빵에 대해서 DFT 헬프를 실행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죠? 근데 드디어 이 함수가 한 번 실행이 맞춰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DFT 헬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for loop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v 빵에 대해서 돌렸으니까 v1에 대해서도 돌릴 거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1번이 이미 VCT 됐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2번에 대해서 DFT 헬프를 실행하니까 이제는 뭔가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돼서 노란 칠이 됐고, 얘는 VCT들을 true로 또 만들고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for loop을 아직 다 실행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왜냐면 이 밑에 for loop을 돌리려고 했더니만 자, 2번에 네이버가 있네요. 네이버가 있고 그게 3번이네요. 그래서 3번에 대해서 또 DFT 헬프를 한 단계 더 깊이 가서 실행하고, 그럼 여기가 VCTD가 또 true가 되고 프린트가 되고, 다음에 for loop을 실행하려고 했더니 자, 얘 유일한 네이버인 2번이 이미 VCTD가 됐네요. 그래서 끝. 회색 칠. 그럼 3번을 콜했던 2번의 for loop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2번이 자기의 유일한 네이버였던 3번이 VCT가 됐으니까 여기서도 또 끝. 회색 칠. 자, 그럼 2번에 대해서 DFT 헬프를 콜했던 곳이 다시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서 콜했는데, 그럼 여기서 2번에 대한 실행이 끝났으니까 나머지 3번에서 9번까지 다 해봐야죠. 그죠? 3번에서 9번까지 다 해볼 텐데 결론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노드가 이미 VCTD가 true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서 자, 해피하게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몇 줄 안 돼요.
리컬전의 힘인 건데, 근데 이 동작하는 방식을 하나하나 이제 쫓아가다 보면 이 코드가 얼마나 대단한 코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이번에는 다 하나씩 보여드린 건데, 앞으로는 그냥 대충 상상만 하셔도 동작할 거라고 이제 믿으시면 되거든요. 처음 보는 입장에서 믿을 수가 없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제가 다 보여드렸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믿음으로 이 리컬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들이 좀 올라왔네요. 자, 이용규 학생이 그래프의 벌텍스들은 트리의 노드처럼 별도의 클래스로 지정하지는 않나요? 이거는 사실 구현하기 나름이어서 그냥 맘대로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모든 벌텍스마다 트리 노드처럼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벌텍스 클래스 안에다가 네이버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우리가 트리 노드에서 트리 노드 안에 차일드 리스트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그렇게 안 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용규 학생이 말한 대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김환희 학생이 1번에서 5번으로 먼저 가게 되면 회색칠 되는 순서도 바뀌는 건가요? 1에서 4번으로 먼저 가는 경우와 비교해서. 네, 물론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가 어떤 식으로 정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방문하는 순서가 맘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숫자가 작은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서가 된 거고,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서치가 됩니다. 그리고 최지용 학생이 여기서 0에서 9같이 추리의 각 노드 값이 유니크한 것은 본 예시에서의 가정인가요? 아니면 그래프의 필수 조건인가요? 네, 그래프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프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밸류에 대한 조건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트리에서도 밸류가 유니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었고, 그래프에서도 유니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프린트를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밸류가 프린트가 되면은 뭐가 뭔지 우리가 파악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의도적으로 유니크한 밸류들을 준 거예요. 근데 실제 그래프에서는 얼마든지 중복될 수 있습니다. 네, for loop을 오름차순으로 돈 것도 그냥 예시의 편의상 한 거죠. 네,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네. 그래서 트래버설은 뭐 밸류가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로 뭐 트래버설 해야 된다 그런 거 전혀 그런 조건 없어요. 그냥 다 방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순서로 하든 간에. 근데 저는 편의상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한 거고요. depth first traversal 코드 한번 제대로 익혀 놓으시면 여기저기 쓸 수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벌텍스가 있어요. 노드에 두 벌텍스가 있는데 걔네들이 꼭 어드제이선트는 하지 않아도 커넥티드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커넥티드 됐는지 안 됐는지 판별하기 위해서 그냥 depth first traversal 돌려버리면 그 DFT 헬프를 실행하는 와중에 비지티드가 되면 커넥티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커넥티드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depth first traversal 코드를 좀만 응용하면 두 노드가 커넥트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판별하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응용해 보면, 자, 모든 벌텍스가 그래프에 있는 모든 벌텍스가 커넥트 돼 있는지 안 됐는지도 DFT를 쓰면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확인하냐면 DFT 메인 함수에서 for loop을 그냥 없애버리고 DFT 헬프 하나만 딱 실행했는데 모든 노드가 BGTD가 true가 되면 모든 노드가 커넥트가 된 거고, 근데 아무 노드다 딱 잡아서 DFT 헬프를 실행했는데 아직 BGTD가 모두가 true가 안 됐다. 그럼 이제 누군가는 디스커넥티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응용을 또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약간 응용 문제로 이런 거 내거든요. 뭐 땅이 뭐 1로 표시돼 있고 뭐 바다가 0으로 표시돼 있고 막 이런 임의의 섬과 뭐 이런 대륙들을 이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커넥트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땅끼리는 다 연결시켜놓고 뭐 바다를 거치면 연결이 안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섬이 몇 개입니까? 뭐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DFT 코드 실행한 다음에 DFT의 메인 함수에서 몇 번이나 유효한 동작이 발생하느냐를 카운팅하면 그게 섬 개수거든요. 방금 같은 예시에는 섬이 2개였어요. 그죠? 섬이 2개였는데 한 번 DFT 헬프를 실행했을 때 하나의 섬이 전체가 다 방문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for 룹을 하나 방문을 할 때 그 false에서 true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또 나머지 섬이 하나씩 되니까 그거를 여러 번 하게 되면은 그 for 룹을 메인으로 돌릴 때마다 카운트를 하나씩 늘리면은 섬의 개수를 카운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응용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거는 DFT 구현 자체만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쉽게 사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나 그래프 문제들이 얼핏 보기엔 되게 어려워요. 대단한 동작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 코어 임플리멘테이션만 할 수 있으면 진짜 파워풀한 동작도 사실 그게 그겁니다. 코드 구현을 따져보면은. 자, 그리고 뭐 그래프가 뭐 사이클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쉽게 판별할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 DFT 헬프를 실행하는 도중에 딱 DFT 헬프가 실행됐는데 visited가 이미 true인 거예요. 그럼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미 방문된 놈을 내가 다시 방문하는구나. 이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짤이 있는데 그냥 우리 흔히 빠지는 depth first traversal의 오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엔지니어들이 보는 카툰에 있는 건데 뭐 데이트를 준비하는데 뭐 어떤 시츄에이션이 일어날까를 이제 여러 가지 네이버가 있어요. 메디컬 이머전시, 댄싱, 푸드 했는데 자, 이머전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스네이크, 뱀이 무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은 이제 아무 일도 못한 거죠. 나는 되게 바쁘게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 유의미한 일은 하나도 못하고 생각하는데 시간 다 날리고 그래서 내 일상생활을 살 때 너무 depth first traversal 위주로 살지 말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서머리. 그래프는 트리에 비해서 더 제너럴한 컨셉입니다. 사이클과 디스커넥션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건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다릅니다. 트래버설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코어 아이디어는 같아요. 그래서 depth first traversal, breadth first traversal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사이클과 디스커넥션을 위해서 뭐 for 룹을 돌린다든지 뭐 visited 리스트를 추가한다든지라는 이제 테크닉이 좀 필요할 거고, 네. 그리고 그래프 프로블럼을 푸는데 가장 일반적인 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 구조 전문적인 수업을 들으시거나 알고리즘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이제 얘기한 거 말고도 조금 더 전문화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나와요. 그래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뭐 컴과의 알고리즘 수업을 듣는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기초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